이게 10시 진행하기로 한 건데 지금 벌써 11시가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한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참나. 제가 이렇게 1시간 얘기하자고 한 게 11시까지 막 거의 얘기를 하게 돼서, 아이고, 10시 하기로 한 보이스룸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네요. 한 분 더 들어오셨다. 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진행을 하게 돼서. 아이고, 시간이 너무 늦어졌죠? 안 선생님 유 선생님은 좀 전에 특강에 계신 걸 봤고, 안 선생님도 혹시 특강에서 혹시 계셨었나요? 어떠신가요? 그러셨군요. 아유, 그래서 곧바로 들어오셨군요. 자, 오늘 지금 이야기 나눌 것이, 지난 시간에 프리실라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던 주제가 있었어요. 아, 프리실라가 아니라 미카엘라 선생님이셨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IFS 치료 중에 내면 작업을 시작하면 졸음이 오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졸음은 보통 소방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졸음으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졸음과 잠시 만나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졸음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질문도 해봤고 너무 졸음에 힘들어할 때면 잠시 눈을 붙이고 잠도 자게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이분이 뭐 어떤 일상 대화나 체크인 이럴 때는 말짱하시다가 내면 탐색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게 되면 늘 잠을 참지를 못하신다. 근데 이게 다른 어떤 몸 작업이나 게슈탈트 치료할 때는 괜찮은데 꼭 부분 작업이나 추방자 작업을 할 때 졸림을 참지 못한다라고 하시거든요.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시는 유 선생님, 안 선생님, 그리고 또 김 선생님,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내담자 작업을 할 때, 또는 내가 내담자로서 작업을 참여할 때, 이런 경험을 나는 해봤다.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봐 주시고 경험도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 내담자하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저희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 음, 조울증입니까? 음, 그런 병상을 진단받은 그런 내담자였는데요. 네, 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파트를 찾아 들어 네, 추방자 파트의 성격을 띤 파트를 찾아가고자 할 때 네, 계속 그 머리가 아파서 작업 진행을 음, 못했거든요. 그것도 한 네, 번도 아니고 한 세 번 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작업을 못했거든요. 저는 네, 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머리가 음, 아파서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프다는데 억지로 할 아픈 수도 없죠. 부분, 예, 아픈 부분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뭐 어떻게 해볼 수 그런 표현은 아니었지만은 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음, 계속 그러면 조금 이제 기다려주고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뭐 또 그거는 놔두고 다른 이제 조금 그 내담자가 그 이야기는 피하고 또 다른 이야기는 하니까 네, 또 네, 다른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음, 했는데 음,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네, 뭐잠 오는 거나 또 이렇게 머리 아파가지고 저의 내담자나 네, 진행하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는 매 일반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좀, 예,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 그런
하여튼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방식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신 방식은? 어,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결국 못했고, 네, 그 머리 아파하는 그 파트가 등장했을 때는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파트인지 그냥 진짜 신체적인 증상인지 제일 처음에는 뭐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파트로 하려니 아프다고 하는데 음, 이 파트를 어떻게 초대한다는 거는 저는 이런 경험은 뭐 처음이어가지고 음. 이건 뭐 신체적인 그냥 단순 증상인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또 음, 하나의 파트로 꼭 봐야 될지도 그때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아프면 조금 머리가 아프면 그 부분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음.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그러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컨디션이 좋으면 하자고 하고 네네,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음, 그 내담자가 허용하는 혹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저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 네, 어쨌든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혹시 네.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다. IFS 치료를 받거나 또는 할 때 내담자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졸립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봤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직 손을 드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저도 제가 상담을 할 때도 하고 제가 내담자로서 받을 때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제가 그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내담자로서 경험을 할 때 보면 이게 저한테 굉장히 정말 고통스러운 주제일 때,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주제가 될 때, 그럴 때 제 안에서 이렇게 머리도 아파지고 졸립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전에 특강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한테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구나. 그래서 다루기가 그만큼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좀 어떤 사인 같은 그런 역할을 저한테는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반응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저한테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고 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부분의 반응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그냥 머리가 아프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또는 뭐 진짜 졸립거나 그런 게 이게 신체적인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선생님? 그 선생님이 뭐 그 내담자가 밤에 잠을 못 잤거나, 뭐 하여튼. 네, 말씀해 주실래요? 예, 예.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음, 이렇게 처음에는 파트라고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냥 아프다니까 처음에는 신체적인 증상으로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한 세 차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저희들이 직면하기 싫어하는 내담자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싫어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음, 거는 음, 알아차렸는데, 근데 이거 아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아까 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네, 그런 상태까지만 하고 저도 미결 과제로 놔둔 상태로 다른 네.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음, 대해서 음.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거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이제 직면이나 저항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IFS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할 때 그 부분이 그만큼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서 또는 저항이다라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나름대로의 걱정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그 뭔가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면 아마 물어볼 수 있겠죠, 내담자한테. "아 그러네요. 이게 뭔가 지금 그렇게 주방자 작업 뭔가 그 부분" 주방자라는 표현을 저는 쓰진 않지만 그 부분의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뭐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신체적인 걸로 나타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진짜 뭔가 신체적인 걸까요? 아니면 어떤 뭐 마음 안에서 뭔가를 알려주는 부분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분인지 아니면 진짜 신체적인 건지 그거는 내담자에게 물어봐야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좀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로 배가 뭔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신체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게 뭔가 제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부분인 것 같아요.'라고 확인이 된다면 '아 그렇군요.'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나타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자꾸 졸음에 빠져들게 하고 그럴까요?'라고 좀 전에 이제 그 질문하셨던 미카엘라 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라도 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내담자가 그렇게 잠에 빠져드는 거나 뭐 머리가 아프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그럴 수도 있는 사람에게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타당화해서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나는 만나기 싫어서 저항하고 나는 회피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어떤 수치심을 주는 자신의 부분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쪼끔 더 집중하는 것 같고 제가 제 치료를 받았을 때도 저의 치료를 해 줬던 그때는 치료사가 올리비아 레스터라고 하는 영국인이었는데 그 영국인 치료사는 저의 그 졸음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여 줬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졸리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비몽사몽하다가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 졸림이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 올리비아가 "그만큼 뭔가 중요한 게 마음 안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라고 했던 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돈 내고 치료 시간에 그렇게 막 비몽사몽 졸고 있는 게 되게 저는 한심한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라고 얘기를 해준 게 뭔가 따뜻하게 이해받는 느낌이었고 그 후에 다른 작업들을 여러 차례 다른 것들을 죄송합니다. 다른 것들을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다시 만나고 또 만나고 했을 때 그 졸립게 느껴졌던 것들이 쪼금씩 쪼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마음 안에서 졸음이라는 또는 뭐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픈 일종의 해리 상태죠. 해리로 빠져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가 호기심을 더 갖게끔 뭔가 수치심을 갖거나 비난하거나 나쁜 거로 여기거나 하기보다는 수치심을 호기심을 갖게끔 이렇게 치료사가 도와주는 방식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선생님? 엥? 어디 가셨나 봐요. 부모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어, 말씀하신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느냐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였는데, 그 내담자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거는 이렇게 빼놓고
표현이 네. 조금 그렇지만은 아무튼 음. 하고 진행은 하고 있어도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이제 네. 잊혀진 주제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네. 제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이 팁이 되겠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자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이제 동료 선생님 중에 원정원 선생님이라는 아마 여기 보이스룸에서도 얘기를 했을 텐데 센소리 모터 사이코세라피 SP랑 그리고 SE를 두 가지 그 말고도 표현예술 치료도 하시는데 그런 몸 작업을 오래 하셨던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내담자 한 명을 보냈었는데 그 내담자하고 작업하셨던 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담자가 계속 뭔가 SP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졸음으로 빠져들어서 작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예 작정하고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그냥 자죠." 그러고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잠을 자는데 자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 얼굴을 이렇게 몸을 기대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선생님이 그 내담자한테 자신의 온 마음을 열어서 정말 사랑의 그 연민의 에너지를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걸 가만히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1 시간 동안 그렇게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잘 잤다." 그러고서 시원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원정원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와 이거 나 이래도 되나? 불안한데.'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막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내담자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하던 곳이 원정원 선생님의 이제 집이었고 집에 와서 그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훨씬 더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몸 작업도 하고 자기 걸 털어놓고 그러면서 그다음서부터 상담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죠. 우리는 그 내담자에게 뭐가 필요한지라는 걸 사실 모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졸음으로 빠져들어가는 부분을 수치심을 주기보다는 뭔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호기심을 갖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분리하고 다시 참나로 뭔가를 만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그걸 들어보고 물어보고 계속 내담자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고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라는 걸 접촉할 수만 있어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또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선생님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나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요청을 하시면 마이크를 켜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유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네요. 어떤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 정말 음, 내담자 안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 모르고 저희는 알 수 없고 그래서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봐주고 그런 거를 또 이해해주고 또 타당화시켜주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담자로 하여금 이해받고 있다라는 그런 접근이 열린 접근이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아- 알아가 주는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게 어쩌면 정답일 거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은 IFS가 맞을 수도 있지만 좀 어떤 사람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내면으로 들어가기, go inside, insight라고 하는 그 방식은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 좀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내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느끼고 접촉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 될 때 직접 접근이나 그런 거 우리가 IFS의 그런 다양성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내담자가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치료자는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 상담하듯이 직접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대안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IFS 치료에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접촉하고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은? 저 네, 관련해서 이렇게 이번에 번역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강독하시는 거기 이렇게 치료한 축으록 같은 거 내용도 보니까 네, 뭐 그 내용 중에 보면 뭐 네, 하여튼 몇 개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뭐 진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간헐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 거를 보면 저희가 이 IFS를 작업을 하는 게 속도가 팍팍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도 몇 개월 작업해가지고 어느 그럼요. 뭐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어느 순간에 도달해서 내담자의 변화가 가속도가 붙는다든지 뭐 그럼요. 시작된다든지 그런 것 음, 같아가지고요. 저희 IFS 치료하는 사람도 마음 자세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금방 뭔가 뚝딱 되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셀프 상태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거 오늘 한 번 더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뭐 조심스럽기보다는 약간 섬세하게 정도가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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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조심이나 섬세라는 용어가 안 어울리게 팍팍팍 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초, 리처드 슈얼츠잖아요. 근데 리처드 슈얼츠는 한 회기만 해도 막 추방자까지 다 끝나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게 창시자잖아요. 완전히 건드려면 주면 나는 열릴 거예요. 막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밤톨 같은 그런 내담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예! 막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일반 치료를 할 때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내담자들이 정말 내면을 접촉하기 어렵고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기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FS 치료가 마법의 지팡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개발되고 거기에 더 덧붙여져서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치료이기도 하고 또 동양인의 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양식의 IFS 치료가 가지는 한계나 더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S 치료가 가지는 특별한 지점이 또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면에서 어쩌면 오늘 질문하셨던 미카엘레 님께서는 뭐 게슈탈트라든가 여러 가지 몸 작업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뭐 흰 고양이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IFS 치료에 다양성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담자가 이렇게 보여주는 졸음이나 그런 것들도 이게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게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담자가 알고 따라갈 수 있게만 한다면 그건 역시 IFS 치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다양하게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도 IFS 치료가 되기도 한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마칠까요? 자, 이제 오늘 내면 체크를 하고 또 잠깐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신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마음을 고루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몸에서든 아니면 마음에서든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뭔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부분이 있는지를 잠시 알아차려 봅니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부분, 나에게 뭔가 말을 걸어오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미세하고 섬세하고 아주 작은 이 부분에게까지도 네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있다. 너는 나의 소중한 부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한 번도 너가 경험하지 못했을 너와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경험을 나만은 해줄 수 있다. 남편도, 아내도, 상담자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했을, 그리고 나의 부모도 아마 해주지 못했을 그런 거를 나는 해줄 수 있다. 언젠가는 내가 너와 그렇게까지 깊은 접촉, 연결을 갖는 때가 올 거다라는 걸 알려줘 봅니다. 비록 그 부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그 부분이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나를 외면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거다. 너를 기다릴 거고 나는 끊임없이 햇살처럼 너를 비출 거다. 너가 정말 자유로워지고 치유되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그 부분에게 보내봅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나의 사랑의 메시지, 나의 따뜻한 호흡, 온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너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너가 준비가 될 때까지 네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나는 알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전해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모든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나 역시
내 안의 부분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혹시 그 부분이 내 안에 지금 어떤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도 살펴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반응을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준비가 돼서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저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을 거다. 너를 잊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찾아올 거다. 라는 것을 전해봅니다. 아마 그 에너지가 그 나의 부분에게 보내는 그 사랑의 따뜻한 연민의 에너지가 더 확장돼서 나의 내담자들에게도, 나의 아이들에게도, 남편과 내가 만나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에너지를 확장시켜 보낼 수 있을 텐데 지금 한번 그걸 마음으로 해봅니다. 그 따뜻한 에너지를 더 넓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까지 확장시켜 봅니다. 더 넓게 이번에는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내담자들, 내가 만나온 하나하나의 나의 내담자들, 더 확장시켜서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더 넓게 더 만들어 봅니다. 이 보이스룸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의 그 에너지와 미국에서 보내는 저의 에너지가 합쳐져서 더 크게, 더 멀리, 넓게 퍼져나가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아마 한 명 한 명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모여서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평화롭고 온전하게 그 에너지 속에서 모두가 머무르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따뜻한 연결감과 평화로움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잠시라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선생님들, 제가 마지막에 버벅거렸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제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